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는 윤스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채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료들만 골라서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재료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천드릴 거예요. 자세한 재료별 설명은 이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품들은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골랐어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해보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길게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해본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후회가 없었던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을 구매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꼭 사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품을 고르실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이야기해볼 재료는 수채화 그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료, 수채화 전용지예요. 종이가 엄청 많죠. 뭐가 이렇게 많은지. 이 종이들을 제가 하루아침에 구매한 건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시간 동안 하나씩 조금씩 구매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많은 종이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장만 있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수채화 종이 브랜드가 많이 있고 브랜드마다 나오는 제품 라인도 다양하고요. 제품 라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도 뚜렷합니다. 게다가 금액대도 다양해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초보자분들께 추천하는 종이는 캔손사에서 나온 몽발지 엽서팩과 파브리아노 워터컬러 엽서팩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파브리아노 포스트카드 전보 패드 200g 100장짜리 러프 피니쉬도 추천드려요. 금액을 말씀드리면 캔손 몽발 파브리아노 워터컬러 엽서팩은 1,000원 후반대에서 2,000원 초반대입니다. 파브리아노 포스트카드 전보 패드는 100장에 3,700원에서 3,900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요. 이 종이들을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이즈의 종이들을 보여드릴게요. 파브리아노 워터컬러 큰 사이즈입니다. 아직 포장은 뜯지 않은 새 종이에요. 이 종이를 다 써가서 제가 더 큰 사이즈로 쟁여두었어요. 저는 이 종이가 떨어지면 손이 떨리기 때문에 좀 쟁여두고 계속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몽발지는 화방에서 1+1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파브리아노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신데 인터넷 화방에서도 1+1으로 많이 판매하고 계세요. 저는 패드를 8개에서 10개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낱장팩과 패드가 있습니다. 저는 파브리아노지는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처음 취미로 수채화를 배울 때 사용했던 종이가 파브리아노 셀룰로스지였는데요. 그때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이런 종이도 있구나. 수채화가 이런 느낌으로도 가능하구나 하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수채화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그런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해서 이 종이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파브리아노 포스트카드는 200g이고 파브리아노 워터컬러지는 250g인데 수채화지로 추천드려서 왜 다들 300g부터 쓰라고 하셨는데 200g을 추천하세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수채화 전용지인 경우에 200g부터 추천드려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200g 종이도 무리하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수채화 저널인데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하네뮬레 워터컬러북입니다. 200g 수채화지 저널인데요. 그림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수채화 기법을 사용하는데 적당했어요. 물론 300g 종이보다 약간 종이가 더 잘 울긴 하지만 연습 용도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g부터 추천을 드려요. 제가 사용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꼭 수채화 전용지여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습용이 아니라 내가 작품용 종이를 구매할 계획이다 하시면 300g 이상의 종이들을 추천드립니다. 파브리아노 워터컬러지와 캔손 몽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종이에 장수와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캔손 몽발 경우에는 장수가 쓰여 있지 않은데 12장 종이입니다. 엽서팩은 초보자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기에 사이즈도 컴팩트해서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돼요.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캔손 몽발은 낱장이라서 그림을 그리실 때 울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파브리아노지는 러프 피니쉬, 황목이라고 쓰여 있고 몽발지의 경우에는 브라이트 화이트 실키 서페이스라고 써 있네요. 브라이트 화이트는 종이의 색상을 알려주는 말인데요. 백색, 하얀색 종이라는 뜻이에요. 파브리아노는 러프, 황목이라고 써 있지만 거칠기가 다른 종이들과 비교했을 때 중목과 황목 사이의 거칠기를 가지고 있어요. 캔손 몽발은 실키 서페이스라고 쓰여 있는데 패드에는 콜드 프레스, 중목이라고 쓰여 있어요. 같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두 종이 다 중목 정도의 거칠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엄청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황목, 중목 이게 뭐지? 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두었어요.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쉬, 세목, 중목, 황목의 같은 물감으로 그린 같은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목, 중목, 황목입니다. 이렇게 봐도 대충 보이시죠? 세목, 중목, 황목은 종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세목의 경우에는 종이가 거칠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아주 매끈매끈한 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잎의 테두리 느낌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 있으세요. 황목과 비교해보면 아주 차이가 크지요. 그리고 발색도 가장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되는 느낌이에요. 같은 물감으로 그린 그림인데 같은 물감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세목이 더 맑고 투명한 발색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마무리할 때 색연필을 올리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물 번짐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세목, 중목, 황목 중에서 가장 물이 빨리 말라서 초보자분들께서는 물 조절이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께는 그렇게 추천하는 종이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중목을 보여드릴게요. 세목과 황목의 거칠기의 중간 정도예요. 중목이 수채화 종이 특유의 요철, 오돌도돌한 면 그런 질감을 느끼기에도 적당하고요.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중목 정도가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발색도 적당하고 물 번짐도 예쁘고 물 조절도 딱 적당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세목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런 물 번짐 느낌이 굉장히 예쁩니다. 중목이 훨씬 더. 그리고 그래듈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약간 오돌도돌 할 때 예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목을 많이 추천드려요. 황목은 거칠기가 가장 거칠거칠한 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파리 끝부분이 다 오돌도돌하게 느껴지시죠? 이런 요철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이에요. 가장 짙은 발색으로 나타나고 물 조절이 중목처럼 편해요. 물이 빨리 날아가지 않아서 편하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세한 표현이 힘드실 수도 있고 처음에 그 붓터치감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면 좀 이렇게 많이 듬뿍듬뿍 묻혀서 발색해야 되는 종이라서 초보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중목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목, 중목, 황목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종이의 거칠기를 나타낸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이들은 코튼 함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튼 함량이 적혀있지 않으면 펄프지예요. 펄프지면 수채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종이들은 고급 셀룰로스지예요. 그리고 수채화에 적합한 표면 처리, 사이징이 되어 있어서 수채화 전용지이기 때문에 수채화 그리기에는 손색이 없는 종이들이에요. 그리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이라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코튼 함량이 높아지면 물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물이 빨리 흡수되면 물감도 같이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면에 바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께 이 셀룰로스 종이를 추천드린 거예요. 수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왼쪽이 캔손 몽발지이고 오른쪽이 아르시 중목 종이에요. 같은 물감 같은 색상으로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셀룰로스지는 마른 뒤에 긁어내면 더 잘 벗겨지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얹은 뒤에 제거를 해볼게요. 보시면 종이에 하얀 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르시 종이는 잘 닦이지 않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물을 아주 많이 묻혀서 좀 과감하게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까지 그림에 사용하진 않겠지만 비교를 위해서 조금 과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닦인 거거든요. 마르면 좀 더 잘 닦여요. 아르시 중목을 동일하게 물을 듬뿍 묻혀서 닦아내 볼게요. 보시면 밑에 물감이 묻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래서 코튼지가 장점이자 초보자분들께는 단점이에요. 너무 빨리 스며들어서.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께는 셀룰로스지를 추천드렸습니다. 또 제가 추천드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코튼 100% 종이의 경우 연필 스케치나 지우개질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이 종이보다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고 그 특유의 약간 느낌이 있어요. 뭔가 울퉁불퉁하게 있는. 그래서 가끔 코튼지를 쓰면 지우개질 하다가 종이가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스케치 없이 바로 채색하기는 어렵고 지우개 안 하고 스케치 하시기도 힘드시니까 이런 점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은 셀룰로스지부터 접하고 연습하시고 점차 코튼 함량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코튼 함량이 100%인 종이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코튼 함량이 올라가면 또 가격도 올라가요. 대부분 코튼 100%의 종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시,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샌더스 워터포드 이렇게 비싼 종이들이에요. 내가 수채화를 잘 모르고 계속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물맛이 뭔지 느끼시기에 힘들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물감 색칠하는 것조차 힘든데 그래서 처음에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가의 종이에 연습하는 건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해서 가격도 좋고 사용감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종이를 먼저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비싼 종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품은 당연히 좋은데요. 저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가 취향을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종이는 누군가의 추천이나 후기만 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좋아하는 작가님이 추천하는 종이를 사서 좀 나랑은 안 맞는데? 이랬던 적이 좀 있어서 본인이 추구하는 느낌이나 그림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종이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종이 구매하실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렴한 엽서팩을 구매해보고 큰 종이를 구매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비싼 종이라고 해도 엽서팩은 사이즈도 작고 보통 낱장이라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수채화지로 유명한 비싼 아르시지도 엽서팩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크기의 엽서팩을 직접 사용해보시고 큰 종이를 구매하시면 실패할 확률을 줄이실 수 있어요. 직접 그려보고 종이를 구매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누군가의 의견보다는. 그리고 종이의 결, 아까 말씀드린 세목, 중목, 황목도 취향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세목, 중목, 황목도 엽서팩으로 내가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그 느낌을 테스트해 보신다면 본인의 취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는 붓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림 그릴 시간에 비해서 붓이 별로 없어요. 분모가 상하거나 하면 바로바로 버려버리는 이유도 있고요. 쓰던 붓만 계속 사용하는 충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이 별로 없어요. 물감이나 종이에 비해서 붓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붓과 물감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종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붓과 물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완전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보자분들께는 물감보다 붓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의외이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왜 초보자분들께 붓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붓모가 자꾸 빠지거나 붓모가 잘 모이지 않으면 예쁜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게다가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안 그래도 그림 그리기가 어렵고 긴장되고 힘든데 붓 컨디션이 안 좋으면 붓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께는 항상 붓을 조금 좋은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막 엄청 비싼 붓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붓은 화홍 세필붓 세트입니다.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초보자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저도 수채화 그릴 때 사용했고 지금도 매일매일 쓰고 있는 붓이에요. 우리나라 브랜드인 화홍에서 나온 세필붓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화홍 320R 세필붓입니다. 검색창에 화홍 세필붓 세트라고 치시면 엄청 많은 곳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닐에 들어가 있고요. 1호에서 5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총 5자루가 들어가 있어요. 금액은 8,000원대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어마어마한 붓입니다.
너무 강조했나요? 화홍붓은 관리만 잘해주신다면 초보자일 때 구매하셔서 고수가 되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붓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까 해서 다이소 붓을 사용해보았어요. 그런데 수채화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5,000원 비싸지만 화홍붓을 구매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제가 좀 다이소에서 뽑기를 잘못한 건지 분모가 너무 쉽게 벌어지고 커팅이 심하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사용감이 좋지 않았어요. 같은 인조모지만 제품의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화홍붓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엽서팩은 작은 사이즈 종이라서 이젤보다 책상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화홍붓은 숏핸들이라서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붓대가 짧기 때문에 연필 잡듯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편합니다. 이 붓은 인조모 붓이에요. 인조모 붓은 탄력이 좋고 끝이 잘 모이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모 붓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분모의 탄력은 약한 편이고요. 붓끝이 잘 모이지 않는 제품도 있어요. 금액대가 아무래도 있는 편이에요.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절충해서 나온 혼합모 붓도 있거든요. 처음에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분모가 빨리 닳고 망가져요. 특히 얇은 호수는 더 자주 닳고 분모가 빨리 상합니다. 교체를 자주자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께는 자연모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개인의 취향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너무 거창한데요. 지갑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자연모는 동물털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좀 엄청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가 힘이 좋아서 그런지 붓이 정말 빨리 닳는 편이에요. 물감이나 종이도 닳지만 붓이 제일 많이 닳아요. 저는 그래서 자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사용하는 편이고요. 힘이 있는 사용감을 좋아해서 인조모를 좋아해요. 그 탄력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홍이 분모의 길이가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컨트롤하기 가장 편했어요. 원래 이렇게 윈저인 뉴튼 시리즈 7 미니어처 붓처럼 분모가 짧을수록 컨트롤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묘사를 하거나 할 때. 그런데 제가 화홍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른 붓을 많이 쓰다가 화홍 붓을 다시 사용해도 사용하기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처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붓이 본인에게 가장 편한 붓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붓 구성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1호가 다른 브랜드 0호보다 얇아서 좋았어요. 세필붓으로 유명한 바바라 붓과 비교해 볼게요. 바바라는 00호 사이즈입니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좋았어요. 5호는 다른 브랜드 5호보다 조금 더 통통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얇은 것부터 통통한 것까지 있어서 그림 그릴 때 좋더라고요. 화홍붓을 수채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얇은 호수는 닳으면 바로바로 버려버려서 이렇게 변하는 걸 몰랐어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5자루가 들어있는 세트 구성을 구매했는데 패키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서체도 변하고 붓의 길이도 변하고 분모는 닳아서 짧아진 건데 별로 큰 차이는 없었어요. 화홍색 필붓은 둥근모 붓이라서 만약에 화홍 세트 외에 추가로 붓을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면 평붓을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평붓은 넓은 면적 칠할 때, 배경 칠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방법은 세트 말고 단품으로 하나씩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호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1,000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필요한 호수를 하나씩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화홍 세필붓을 추천드린 것은 엽서팩 종이를 추천드렸기 때문이에요. 만일 종이를 큰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종이와 그림 크기와 비례해서 붓 사이즈도 같이 늘려서 큰 붓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채화 재료이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물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정말 많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물감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가 제 생각인데요. 약간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 물감을 이야기해 드릴 거긴 하지만 정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물론 전문가용을 써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물감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수채화를 즐겁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감은 다이소 물감, 문교 물감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고체 물감, 튜브 물감 어떤 물감을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물감 하나를 꼭 골라서 추천드려야 한다면 저는 SWC 32색 세트를 추천드릴게요. 제품 대비 정말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SWC가 국내 브랜드 물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면 가격이 높아져요. 그리고 전문가용 물감이라서 물감의 질이 좋습니다. 전문가용 물감이 왜 좋아요? 궁금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비싸니까 당연히 좋아야겠죠. 물감의 퀄리티는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광성, 빛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색이 얼마나 날아가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전문가용 물감이 내광성이 좋습니다. 안료도 단일 안료나 퀄리티가 좋은 안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을 섞어도 탁해지는 게 덜합니다. 그 외에도 투명도, 물번짐, 그래듈레이션, 과립 현상, 안정성 등등 사용감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전문가용 물감이 예쁘고 수채화 기법을 사용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용을 추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용 물감이 좋다는 거지 준전문가용 물감이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재 나오고 있는 물감들은 중세시대 유명 화가들이 썼었던 물감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교 대상이 너무 과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웃기지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좋지 않은 물감 퀄리티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그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무조건 비싼 물감으로 그려야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다시 추천으로 돌아와서 SWC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해외로 나가면 비싸요. 물감이 한 튜브에 15ml가 담겨 있는데 짐승 용량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 팔레트에 계산을 해보니까 2mm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초보자분들,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현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림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사용 가능하세요. 물감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큰 그림을 그리시거나 많이 그리신다면 사용기간이 줄어들고 그림을 많이 안 그리시고 작게 그리시는 분이시라면 사용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1년가량 사용하시는데 2m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5mm이면 7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른 브랜드처럼 5mm 또는 7mm 용량으로 조금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투명도, 물번짐 등등 고려했을 때 SWC 물감이 참 제 취향에 잘 맞고 예뻤어요. 그래서 SWC 물감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단점은 그래듈레이션, 과립 현상은 기대하시면 안 되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미젤로 골드 미션 물감도 유명한데요. 저는 미젤로도 좋아해요. 미젤로도 장점이 아주 많은 물감이에요. 모든 안료가 안전한 안료로 제작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에 빨리 녹고 소량으로도 진한 발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가끔 형광기가 도는 색상이 있어서 이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SWC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SWC를 추천드렸어요. 쨍한 색상을 좋아하신다면 미젤로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구매하시기 편하시게 색상 비교를 몇몇 색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젤로의 형광기는 대부분 색상에서 있는데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색상은 셉그린 색상이에요. SWC가 차분하고 투명한 발색이라면 미젤로는 쨍하고 밝은 발색이에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WC가 더 밝은 색상도 있어요. 브라운 레드 색상인데 거의 이 색상 하나가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SWC는 마르고 나면 또 차분해져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블루 계열도 전반적으로 미젤로가 더 쨍하고 밝은 발색이에요. 미젤로는 34색 세트이고 SWC는 32색 세트라서 미젤로의 붉은 계열 색상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은 미젤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붉은 계열이 형광기가 없는 건 아닌데요. 저는 꽃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화사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꽃그림 그릴 때는 미젤로를 종종 사용하는 편이에요. 발색을 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조금 더 가까운 물감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두 개 다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색 차이는 원래 브랜드마다 다 다르고 색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다 보니 하늘 아래 같은 물감은 없다는 게 정설인데요. 우리는 조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색이 다르다고 해서 다 사야 하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러려면 끝이 없어요. 전반적인 발색 분위기가 나와 맞다면 그 브랜드 세트 구성을 하나 구매하신 뒤에 추가로 낯색을 구매하셔서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감 세트 색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12색이나 24색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아니다. 색은 많은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이 또 나뉩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조색하는 실력의 차이입니다. 12색이나 24색으로 시작하면
왜냐하면 조색하는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 반면에 32색은 조색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 의견은 물감색이 좀 다양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조색 실력은 저절로 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느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초보자분이 12색이나 24색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굉장히 한정적인 색깔이거든요. 처음에 그림이 혼탁하게 나와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그림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입시 준비를 하는 거가 아니라 취미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32색을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SWC 24색 세트에는 흰색이랑 검정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해도 되는 색깔이긴 한데 저는 이거는 왠지 색깔로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22색 세트라는 느낌이 강해서 32색 세트를 추천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색이나 조색이 귀찮은 색을 추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 하나, 캐릭터를 자주 그리신다면 이런 피부톤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색이 귀찮은 파스텔 톤이나 터콰이즈 블루 색상 같은 색은 조색으로 만들기 힘든 아주 맑은 하늘색이라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꽃그림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붉은 계열도 추천드립니다. 물감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는 팁은요. 소분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네이버 스토어에 소분 물감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소분되어 있는 물감 블로그나 중고나라에 많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같이 그림을 그릴 거라면 돈을 모아서 물감을 한 세트 산 뒤에 나눠 가지면 좋겠지요. 물감을 선택하셨다면 만일 선택하신 물감이 튜브형 물감이라면 이제 짜야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팔레트의 짜기, 펜의 짜기. 저는 철제 팔레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팔레트도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방탄 팔레트 이런 것도 있고. 팔레트는 예전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장점은 물감 배열을 익히기가 쉽고 조색 공간이 넓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트는 흥일 미니 팔레트인데 제가 추천하는 팔레트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에도 무리가 없어요. 펜에 짜는 방법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어요. 물감을 굳힐 수 있는 막혀있는 곳에 물감을 짜는 거예요. 대부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풀펜, 하프펜, 더 작은 미니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감을 짜서 굳힌 뒤에 고정할 수 있는 팔레트나 틴 케이스 또는 물감 보관함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물감을 이동하기 쉽고 배열을 마구마구 바꿀 수 있다는 점이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팔레트에 짜는 방법이나 펜에 짜는 방법 등 본인이 그림 그리시는 상황, 어디서 그림을 그리실 건지, 그리고 또 어느 게 더 예쁜지, 예쁘고 편할 거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물감을 짜서 굳힌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이소 물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문교 물감, 학생용 물감, 준전문가용 물감, 뭐 SWC 물감, 미젤로 물감, 그 위로는 윈저 뉴튼, 쉬민케 등등 해외 브랜드 물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튜브 물감으로 시작하시거나 고체 물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주 많은 브랜드와 물감이 있어서 선택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본인이 수채화라는 취미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선에서 결정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수채화 종이인데 제가 추천드린 엽서팩이랑 붓을 합치면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금액에서 10,000원을 뺀 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물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 하나, 붓 하나, 내 맘에 드는 물감 하나 구매하셔서 엽서팩 하나 꽉 채워서 그려보시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뒤에 또 하나씩 늘려가면서 재료를 탐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기타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통은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커피를 테이크아웃한 일회용 컵을 다 드시고 깨끗하게 헹궈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유리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물통을 구매하신다면 칸이 나뉘어 있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건 맑은 수채화를 그리는 팁이기도 한데요. 붓을 씻어내는 용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용도를 따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투명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물통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싱크대에 수채 물감을 버리지 않는다. 물감 중에 중금속이 포함된 물감들이 있어요. 보통 물감들은 안전성을 표기하게 되어 있지만 표기되어 있지 않은 물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그 안전성을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싱크대를 이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세요. 그래서 꼭 싱크대 아닌 공간에서 물을 버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건이나 키친
키친타월, 페이퍼타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미젤로에서 나오는 패드가 있는데요. 이걸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다 없다 하시면 휴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붓에 휴지가 묻어날 수 있지만 물통을 자주 갈아주시면 돼요. 좀 귀찮으시겠죠? 어떤 것이든 물을 닦아낼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팔레트가 있으면 좋아요. 추가로 물감을 준비하실 때 고체 물감이나 미니 팔레트를 준비하신다면 조색 공간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시라면 더 조색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분의 팔레트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제가 추천하는 팔레트는 도자기 팔레트와 종이 팔레트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 팔레트는 미젤로 종이 팔레트 중형입니다. 2,000원 정도 하는 금액이고요. 장점은 유화, 아크릴화, 수채화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신다면 이 팔레트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간편합니다. 사용한 뒤에 뜯어서 버리면 되세요. 단점은 지구한테 조금 미안해진다는 것과 사용할 때 느낌이 부드럽지 않고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도자기 팔레트는 하얀색이면 다 됩니다. 어떤 도자기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구매한 도자기 팔레트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팔레트는 러시아에서 온 팔레트예요. 암모나이트 모양 팔레트인데 3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팔레트는 2,000원에 구매한 다이소 팔레트인데요. 도자기 트레이입니다. 자주 사용해요.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림을 그릴 때는 이 팔레트도 평평해서 쓰기 좋더라고요. 이건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흰색 접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물감을 사용하고 난 뒤에 음식을 담으시면 안 되겠지요? 다음으로는 집게입니다. 전어를 고정하실 때도 좋고 저는 엽서팩 사용할 때도 꼭 집어넣고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는 저만의 팁인데요. 종이는 앞면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엽서팩을 구매하자마자 이렇게 집어놓으면 종이 앞뒤가 섞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게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널이나 이런 데 그림을 그리실 때도 종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좋은 재료입니다. 마스킹 테이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화방에서 구매하신 것도 상관없고 다이소, 문구 브랜드에서 구매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종이를 책상이나 화판에 고정한 뒤에 그림을 그리면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이 마스킹 테이프는 꼭 하나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마스킹 액입니다. 마스킹 액은 가장 기본적인 수채화 보조제인데요. 색을 칠하지 않을 부분에 남겨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걸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더 쉽게 수채화의 그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곧 사용하는 방법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정말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였어요. 어떤 재료를 추천드리는 게 맞는지, 어떤 게 조금 더 사용하기 좋으실지,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어떤 점을 궁금해하실지 한참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사실 수채화 그리는데 많은 재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었네요. 제가 추천드린 재료 외에도 많은 수채화 재료가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린 재료를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하시고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재료들을 고르셔서 즐거운 수채화 생활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재료별로 조금 더 한층 심화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